제가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배운 건 밤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건물의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관이 움직이는 소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위층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라면 어느 정도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소리들 사이에 제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매일 밤 11시 48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한 번, 띵동.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눌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제가 살던 집이 2객 3호였고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사한 집이 원래부터 비어있던 집이라는 것도, 왜 집주인이 계약할 때 그 방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도, 그리고 제가 매일 밤 듣게 될 그 초인종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35살이었고 그때 직장 문제 때문에 잠시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지역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건물에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지금도 그곳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괜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주택가였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한 층에 2집씩 있었고 1층 현관문은 오래된 철문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고 문을 놓으면 상당히 큰 소리를 내면서 닫혔습니다. 건물 별 안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계단은 콘크리트였고 계단 모서리마다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집은 2층의 203호였습니다. 집을 처음 보러 갔던 날은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흐렸고 복도에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먼저 올라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가 203호예요.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2개에 작은 거실과 주방이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월세도 주변보다 저렴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조용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심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었고 잠시 혼자 지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옆집 시끄럽지는 않죠? 집주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옆집 사람도 조용하고 위층도 거의 집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옆에 작은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203호.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집 우편함과 달리 깨끗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집이라면 먼지가 쌓여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곳만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전에 살던 분이 최근에 나갔어요? 집주인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집주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꽤 오래됐어요. 오래요? 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점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는데 초인종 버튼만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복도에 있는 다른 집 초인종에는 먼지가 조금씩 묻어 있었지만 203호 초인종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최근에 교체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첫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밤,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침대에 누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아 놓았는데도 빗소리가 꽤 크게 들렸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밤에는 소리가 유난히 잘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도 들렸고 계단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11시 48분,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택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상했습니다. 밤 11시 48분에 택배를 가져올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이번에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은 채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현관과 침실 사이에는 짧은 복도가 있었습니다. 불을 꺼놓은 상태라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현관 앞 복도가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짜증이 먼저 났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와서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저는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도에도 특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똑같은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1시 48분, 띵동. 저는 이번에는 바로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띵동. 화면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면 카메라에 잡혀야 했습니다. 이객 3호 현관 앞은 좁았습니다. 카메라를 피해 숨을 만한 곳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버튼을 누르고 바로 계단으로 내려간다는 뜻인데 초인종이 울린 뒤 카메라를 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몇 초 안에 내려갈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203호 초인종 누가 장난치는 거 아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요? 네, 어젯밤에도 울렸고 그 전날에도 울렸어요. 집주인이 낮게 물었습니다. 몇 시예요? 저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11시 48분이요. 이번에는 집주인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요? 네. 문 열지는 마세요. 저는 웃으면서 되물었습니다. 왜요? 그런데 집주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초인종 울려도 문 열지 마세요.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한번 들를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녁 10시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집에 계세요? 네. 그럼 초인종 울려도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는 장난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대체 왜 그러세요? 하지만 집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기 직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익사모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11시 30분, 11시 40분, 11시 45분, 그리고 11시 47분. 저는 이상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시 48분,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앉아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띵동.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직후 현관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바로 앞에 서서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문 너머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에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름을. 거기 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 밖에 있던 사람은 제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Part 2.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관문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들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제가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거기 계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들킬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과 제 사이에는 고작 몇 걸음밖에 없었습니다. 문 아래로 희미한 복도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위로 아주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발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켜려고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괜히 화면을 켜면 상대방에게 집안에서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 찾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제 이름을 알려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하필 11시 48분일까? 왜 매일 같은 시간일까? 그리고 왜 집주인은 제가 문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아주 가볍게. 잠시 뒤, 똑,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 밖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안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저는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손잡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초 후, 철컥, 문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손잡이는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철헉, 그리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신고하기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밖에 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켜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인터폰 버튼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깥이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노크도 없었습니다. 초인종도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인터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1시 52분, 불과 4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현관 앞 바닥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바닥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물기였습니다. 누군가 젖은 신발을 신고 서 있었던 것처럼 현관문 바로 앞에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밖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저녁 8시쯤 그쳤습니다. 복도도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방울을 보면서도 억지로 다른 이유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우산을 접고 올라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계단에 물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결국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바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문 바로 앞에 작은 흔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자국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문을 만진 것처럼 흐릿한 얼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휴지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받았습니다. 아저씨, 어젯밤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집주인이 아주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여자였어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네. 젊은 여자였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들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겠습니다. 아저씨. 네. 203호에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날 오후 저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집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무서운 것보다 화가 났습니다. 집주인이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월세 때문에 제가 위험한 집을 선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주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8시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집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집주인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은 뒤 한동안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집주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 집은 원래 제가 직접 관리하던 집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제 누나가 이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03호에는 몇 년 전에 여자가 한 명 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던 사람이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웃하고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주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이사를 간 게 아니라요? 집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실종된 겁니까? 집주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왔습니다. 가족들도 왔고요. 그런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언제요? 몇 년 전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그 집을 계속 임대하셨어요? 집주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뭘요?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203호 초인종이 울렸다는 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이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계속 울렸어요. 몇 시였습니까?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밤 11시 48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집주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아무도 203호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들어온 겁니까? 집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그 여자분이 사라진 날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집주인은 가방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1시 48분에 초인종이 울리면 절대로 이름을 대답하지 말 것.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놓여있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문자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문 열어주실 거죠? 파르트스람 문자를 본 순간 저는 집주인에게 휴대폰을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고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아래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문 열어주실 거죠?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이상한 건 문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어젯밤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런 문자 처음 받으셨습니까? 네. 전에 받은 적은 없고요. 없어요. 집주인은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일단 다른 데 가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저씨,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아무것도 말 안 하셨어요? 집주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사라졌는지 알고 계세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 집을 빌려주셨어요? 그 질문을 던지고 나니 저도 제가 너무 화가 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주인은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던 건 아닙니다. 그럼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더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집주인이 귀신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쉽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객 3호에 살던 여자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녀는 31살이었고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기 위해 이 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성격도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과 크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온 지 몇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밤 11시 48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장난치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몇 번은 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1시 48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몇 번 울렸는지, 문 밖에 사람이 있었는지, 인터폰 화면에 무엇이 찍혔는지. 집주인은 그 기록이 아직 일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집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11:48 초인종 1회, 11:48 초인종 2회, 카메라 확인, 사람 없음.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11:48 초인종, 문 밖에서 발소리 들림. 그 다음 날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1:48 초인종, 여자가 내 이름을 부름.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럼 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11:48 초인종, 인터폰 화면에 아무도 없음, 문 손잡이 움직임, 문 밖에서 우는 소리, 그리고 며칠 뒤, 오늘은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다. 저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네요.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다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11분 48 초인종 없음, 그리고 그 아래 대신 안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림.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안에서요? 네. 집주인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여자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실제보다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집에서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잠이 부족하면 더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제가 들었던 소리 중 상당수가 착각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했던 건 아닙니까? 집주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대답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귀신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실종되기 전날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11대 48.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실종된 날 기록은 없습니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남아있는 겁니까? 백업된 내용입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자겠습니다. 집주인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만 챙기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침실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희미한 냄새였습니다.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했고 오래 닫혀있던 방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침대 밑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옆 벽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던 얼룩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벽지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도 벽을 만져봤습니다. 이상하네요. 누수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 손전등으로 천장을 비춰봤습니다. 특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는 그냥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기 직전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무심코 203호 초인종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버튼이었습니다. 흰색 플라스틱이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동. 집 안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와 집주인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왜 누르셨어요?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눌러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버튼에서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집주인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시 누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바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계단 쪽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또 울렸어요? 집주인이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가요? 아주머니가 203호를 가리켰습니다. 그 초인종이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자주 들으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언제요? 아주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몇 시쯤인데요? 아주머니는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인데 왜 계속 누가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집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집주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주머니도 알고 있었네요. 집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데리고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문 옆에는 작은 우편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우편함을 바라봤습니다. 203호라고 적힌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벨 아래에 다른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름을 떼어낸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뗐습니다. 그 순간 계단 위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누군가 맨발로 계단을 밟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와 집주인은 동시에 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똑! 이번에는 한 계단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집주인 쪽으로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이번에는 바로 우리 머리 위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단 난간을 손가락으로 두드린 것처럼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집주인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처음으로 아주 솔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 여자가 사라진 뒤부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203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휴대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저는 열어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왜 다른 곳에서 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203호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세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열어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에는 제가 살고 있던 203호 현관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은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바로 안쪽에서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가운데에 제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집을 나가기 전에 벗어놓았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문 열어주세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문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처음부터 문 밖에 있던 게 아니었던 건 아닐까? 혹시 그 사람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나자 친구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저는 갑자기 혼자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Part 4.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혀 있던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203호, 현관, 제가 벗어놓았던 신발, 그리고 문 안쪽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찍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찍어둔 사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그런 생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진은 그날 밤 11시 56분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제가 친구 집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간 뒤 그가 받았습니다. 아저씨, 어젯밤에 203호에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정말 안 들어가셨습니까? 네, 저는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진 보내주세요. 저는 바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몇 분 뒤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받으셨어요? 문자로요? 누가 보냈습니까?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요. 집주인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가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같이 가주세요. 어디를요? 203호요. 집주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에 경찰에 연락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이사 온 사실을 알고 일부러 겁을 주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진 역시 누군가 실제로 집안에 들어간 것이라면 오히려 귀신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 가능성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집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고하면 됐습니다. 오후 4시쯤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203호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철헉.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집안은 전날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가구도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두고 간 물건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묻자 그는 현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제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에 찍혀 있던 바로 그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신발 한 짝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신발이 현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신고 나가려다가 다시 벗어놓은 것처럼.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습니까? 아니요. 집주인은 현관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에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침실, 거실, 주방, 욕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작은 방을 확인했을 때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젖은 옷, 오래된 지하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비누 냄새. 그 냄새가 작은 방 안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주인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냄새는 조금 약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전날 제가 발견했던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얼룩이 조금 커져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벽지가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지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아주 작은 빈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안이 비어 있네요. 저는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통, 통. 다른 벽과 소리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벽은 두꺼웠고 현실적으로 사람이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은 벽을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뜯어봐야겠어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지금 안 뜯어보세요? 벽 전체를 뜯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우리는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현관문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바람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문손잡이를 가리켰습니다. 손잡이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물처럼 보였습니다. 집주인은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손을 뗐습니다. 차갑네요. 저도 만져봤습니다. 정말 차가웠습니다. 실내 온도와 전혀 맞지 않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집주인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작은 젖은 발자국 두 개가 있었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 그리고 그 발자국은 계단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저는 발자국의 모양을 자세히 봤습니다. 신발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맨발처럼 보였습니다. 발가락 5개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전에 본 적 있습니까? 그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객 3호에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사라진 뒤에 한번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한 계단씩. 철컥, 철컥. 우리는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1층 아주머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발자국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나왔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대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도 처음에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도 초인종을 들었습니까? 네, 똑같은 시간에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아주머니는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매일 11시 48분이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사라진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초인종이 울렸어요. 몇 번이요? 3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03호 문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한참 뒤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라진 겁니까?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그 집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이 잠겨 있었대요. 저는 집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그날 이후부터 밤마다 이객 3호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목소리였습니까?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 열어달라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이번에는 문장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휴대폰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직 203호 안에 있어요.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까부터 이상하게 비어있던 작은 방벽이 떠올랐습니다. 벽 안쪽에 빈 공간, 이상한 냄새, 차가운 현관 손잡이, 그리고 사진. 저는 집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저 벽 열어봐야겠습니다. 집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요? 네. 왜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집주인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그 문자 정말 지금 온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주인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분이 사라진 뒤에 경찰이 이 벽을 한번 조사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경찰이 찾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집주인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의 두 번째 휴대폰입니다. 그 순간 작은 방 안쪽에서 누군가 아주 가볍게 벽을 두드렸습니다. 똑! 그리고 다시 똑! 이번에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뒤쪽 벽에서 들렸습니다. Part 5. 벽에서 두 번 울린 소리가 멈춘 뒤에도 우리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똑! 똑! 그 소리는 정말 작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다면 배관이나 옆집에서 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것처럼 일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가 소리를 듣고 멈추면 벽 안쪽에서도 소리가 멈췄습니다. 제가 한 걸음 움직이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한 걸음 움직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벽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움직임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현실적인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벽 안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배관이 팽창하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전선이나 수도관 주변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쥐가 벽 안을 돌아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주인이 한 말 때문에 그 생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이 찾지 못한 두 번째 휴대폰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휴대폰이 왜 벽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집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경찰이 찾았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아세요? 그는 한동안 작은 방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기 며칠 전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휴대폰을 하나 더 숨겨놨다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사생활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했거든요. 누가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경찰에 이야기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누군가 위험하다고 말했는데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집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익 사무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으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렸던 여자 목소리, 제 이름, 문 손잡이가 움직였던 순간, 그리고 사진,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아저씨, 네. 혹시 그 여자분이 실종된 사건 때문에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요? 집주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집에 몰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공구를 준비했습니다. 벽지를 뜯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벽지는 여러 겹이 붙어 있었고 안쪽 석고보드도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집주인이 작은 칼로 벽지 가장자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한 겹, 세 겹. 그 아래에서 오래된 벽지가 나왔습니다. 색이 바랜 무늬가 있는 벽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벽지, 원래 이랬습니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닙니다. 벽지 일부를 더 걷어내자 작은 나무판이 나왔습니다. 마치 예전에 벽에 만들어 놓은 작은 수납 공간을 막아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주인은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손전등으로 안쪽을 비췄습니다. 나무판 주변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젖은 종이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옷장 안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코를 가까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나무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안쪽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깊이는 손바닥 2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검은색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동안 벽 안에 있었다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멀쩡해 보였습니다. 집주인이 장갑을 끼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당연히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충전기를 가져와 연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에 배터리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전원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잠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비밀번호를 아세요? 모릅니다. 그 여자분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전원이 켜진 직후 저장되어 있던 알림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모 알림이었습니다. 날짜는 실종되기 전날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11드 48. 그리고 내용은 잠금 화면에서도 일부 보였습니다. 오늘은 문 밖에 있던 사람이 그 아래는 잘려 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띵!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집주인과 저는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왜 찾았어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집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온 겁니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건 찾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 네, 이거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작은 방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우리는 동시에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48분. 정확히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주인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띵동. 그리고 문 밖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집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도 사람이 웃는 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웃으려고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바라봤습니다.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을 켜고 싶었습니다. 누가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아주 천천히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현관 앞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아래쪽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 검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것이 조금 내려와 있었습니다. 사람이 문에 아주 가까이 서 있으면 머리카락 일부가 카메라 아래쪽에 잡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머리카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드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의 얼굴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는 현관문 앞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서 있다면 얼굴이나 몸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검은 머리카락 일부뿐이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끄세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내려갔습니다. 철컥.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3번. 집주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지만 손잡이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2분 계시죠? 저는 집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문 밖에 사람이 우리 둘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아래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2개였습니다. 하나는 사람처럼 길게 늘어진 그림자,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2번째 그림자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아이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른의 숨소리도, 아이의 숨소리도, 발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먼저 앞으로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자가 그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벽 안에 있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신번호가 아니라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203호. 그리고 문자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문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띵동.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문 너머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제 목소리였습니다. 말투도 같았습니다. 호흡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제가 아주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잖아요. 그 순간 집주인이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 밖 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왜 대답 안 해요?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 아래의 두 그림자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안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주인이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가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203호라고 저장된 번호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를 읽는 순간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현관문 밖에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분 뒤에 있습니다. Part 6.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그 말이 너무 다급해서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제 뒤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우리가 조금 전 벽을 뜯어 발견한 낡은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왜요? 집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팔을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바로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옷자락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사람이 바로 뒤에 서 있을 때 나는 것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인기척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아주 천천히 제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는 현관 쪽으로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밖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집주인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문손잡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손잡이 위에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았습니다. 차가운 물방울. 그리고 그 물방울이 아주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손수건을 꺼내 손잡이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까지 내려온 뒤에야 집주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까 뒤에 뭐가 있었는지 보지 못했어요. 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203호가 있는 위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03호라고 저장된 번호에서 온 메시지는 여전히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 발신자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번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번호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번호 아세요? 예전에 그 여자분이 쓰던 번호입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럼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해지된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203호 안에서 발견된 휴대폰으로부터. 저는 그 순간부터 이 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귀신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누군가 실제로 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이 집과 과거에 살던 사람에 대해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이용해서 저를 겁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203호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친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시간, 문 밖에서 들린 목소리, 제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문자로 받은 사진, 벽 안에서 발견한 휴대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경찰관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집주인과 문제는요? 없습니다. 직장이나 주변 사람 중에 장난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문자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실제로 접근한 흔적이 있다면 주거 침입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역시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관들은 203호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낮이었기 때문에 밤과는 전혀 다른 집처럼 보였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거실은 평범했습니다. 어제까지 무섭게 느껴졌던 복도도 그냥 오래된 집의 복도일 뿐이었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현관부터 확인했습니다. 문 잠금 장치, 창문, 베란다, 화장실, 그리고 작은 방, 벽을 뜯어낸 부분을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이 휴대폰은 여기서 발견한 겁니까? 네. 경찰관은 장갑을 끼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전원이 켜지나요? 어제는 켜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배터리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증거품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벽 안쪽을 다시 살펴보던 중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검은색 테이프였습니다. 벽 안쪽 깊숙한 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떼어내자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리 카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띵동. 초인종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7분, 경찰관 한 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것 같은데요? 그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낮이고 경찰도 2명이나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정말 누군가 장난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래쪽을 바라보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뭐죠?
현관문 안쪽 바닥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문 바로 앞에서 시작해서 작은 방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물방울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벽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물방울을 보면서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손잡이, 젖은 발자국, 그리고 벽.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관들은 1시간 정도 더 집을 확인한 뒤 돌아갔습니다. 집주인도 같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져간 메모리 카드 때문에 계속 마음이 걸렸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벽 안에 숨겨져 있었을까? 그 여자는 무엇을 남기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그 휴대폰은 지금도 제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을까? 저녁이 되자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메모리 카드 확인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이요? 네. 뭐가 찍혀 있었습니까? 경찰관은 바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서로 와서 직접 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은 오래된 휴대폰으로 촬영된 것처럼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203호 현관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 표시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46분, 영상 속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11시 48분,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화면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띵동. 여자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누군가를 본 것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왔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잠시 정적. 그러자 문 밖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여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아주 가까이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 영상이 잠깐 끊겼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몇 초 뒤 다시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11시 51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밖 복도도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마지막 10초, 복도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203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영상 속 인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뭐가요? 경찰관은 모니터에 파일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영상 파일에 마지막 수정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몇 년 전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11시 51분.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이상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어제 이 파일을 수정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역시 누군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객 3호에 들어왔고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한 말 때문에 그 생각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영상 속 여자가 마지막에 카메라를 향해 말한 부분 있죠. 네. 저희가 음성을 복원해 봤는데 그 뒤에 아주 작은 소리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경찰관이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작게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발 이객 3호에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갑자기 영상을 멈췄습니다. 잠깐. 그가 화면 한쪽을 확대했습니다. 영상 마지막 장면. 문 앞에 서 있던 검은 옷의 사람. 그 사람의 손목이 화면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확대했습니다. 손목에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작은 흉터처럼 보이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표시가 제 손목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생긴 작은 흉터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왼쪽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제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화화면 아래에 표시된 문구를 보는 순간 제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익 3호.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Part 7.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도 받지 말라고 했고 저 역시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 보통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몇 번 울리다가 끊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대방이 제가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발신자는 여전히 203호. 그 아래에는 같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사시는 곳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친구 몇 명하고 회사 사람들 정도입니다. 집주인 외에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관은 전화가 계속 울리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찰서 출입문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경찰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초인종이 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 쪽에 있는 출입문에는 실제로 초인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누를 수 있는 버튼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안내 데스크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출입문을 확인했습니다. 문 밖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임시로 다른 곳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객 3호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에게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만 말했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움보다 의심이 컸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누군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상 속 인물의 손목에 있던 흉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 손목에 있는 것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 그게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흉터는 비슷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쯤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가져간 휴대폰 있잖아요. 네. 분석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중 하나가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사진이요? 네. 복구해 봤습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경찰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객 3호 내부 사진입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힌 사진입니까? 정확한 촬영 날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사진 속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진을 보면 203호 현관문이 보입니다.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사람이 하나 서 있습니다. 누구죠?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영상과 같은 사람입니까?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진 속 사람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문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손목과 똑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사진에는 203호 현관이 찍혀 있었습니다. 낡은 현관문, 옆에 붙은 초인종,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얼굴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왼쪽 손목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흉터, 저와 같은 위치. 저는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산속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검은색 상의, 그리고 왼쪽 어깨 부분에 작은 흰색 얼룩이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 옷장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203호에 두고 온 검은색 후드티, 왼쪽 어깨에 흰색 페인트 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 벽에 부딪혀 생긴 얼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진 속 옷이 제가 가진 옷과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 옷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203호에 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더니 말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은 직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이 정말 저라면 왜 나는 그 사진을 기억하지 못할까? 그리고 왜 나는 이객 3호에 들어간 기억과 사진 속 사람이 찍힌 순간을 전혀 연결할 수 없을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보다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제 행동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이사한 날, 첫 번째 초인종, 두 번째 초인종, 집주인에게 전화한 날, 문 밖에서 제 이름을 들었던 밤, 친구 집으로 도망친 밤, 그리고 다시 203호에 들어갔던 날, 어느 부분에도 기억이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집 상태를 기록하려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침대 옆 협탁, 창문, 책상, 그리고 작은 방. 사진을 확대하던 중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방 구석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검은 형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목에 작은 흰색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그 사진을 바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었습니까? 이사한 첫날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시간 확인해 보세요. 사진의 촬영 시간은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처음 울리기 바로 1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시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잠들었습니까? 네. 기억에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은 뒤 저는 작은 방으로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203호에 다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당신 기억에 없는 시간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집안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경찰관과 함께 다시 203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도 함께였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젖은 흙 냄새, 그리고 오래된 비누 냄새. 저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벽을 뜯어낸 공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 안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종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 온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시 47분. 그 옆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뒷면에는 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을 열면 다음 사람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벽 안쪽 바닥에서 아주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보더니 바로 굳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세요? 203호 예비 열쇠입니다. 예비 열쇠가 왜 여기 있죠? 집주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철컥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예비 열쇠와 달랐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 열쇠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 이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든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일 중 상당 부분을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 문손잡이, 집안의 사진, 젖은 발자국, 누군가 실제로 들어왔다면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우리는 모두 멈췄습니다. 경찰관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7분.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경찰관이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문을 열려고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경찰관이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아주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안에 있을게요. 그 순간 작은 방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우리는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벽 안쪽에서 낡은 열쇠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 옆에는 작은 종이도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종이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3호에 들어온 사람은 한 명씩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날짜가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옆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말했던 몇 년 전 사라진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이 그 여자에게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203호에 들어올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그 차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종이의 마지막 부분을 읽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묻자 그는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람은 혼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안쪽에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Part pet.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저는 처음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잡이는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철헉.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는 분명히 누군가 안쪽에서 잡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집주인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손을 들어 우리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바라보며 잠시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손잡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철컥.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경찰관은 바로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 안쪽 손잡이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물기가 아주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이상했습니다. 사람의 발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발끝이 문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아래에는 분명히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화면에 잡히지 않는 위치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지 않은 채 밖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지 마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에 들었던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무섭기보다 슬프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집주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입니다. 경찰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의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나가려고 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못 나갔어요. 그 말이 끝나자 문 아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초인종도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경찰관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작은 물방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3호 현관문 바로 앞에서 시작해 작은 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벽 앞에서 멈췄습니다. 벽에는 우리가 뜯어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바닥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얇은 금속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금속판 뒤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지만 오래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에 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203호. 몇 년 전 사라진 여자가 계약했던 당시의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아래쪽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글씨였습니다.
현관 초인종 고장으로 교체함. 그 날짜를 확인한 순간 집주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가 한참 뒤 말했습니다. 초인종을 교체한 날짜가.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진 날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지금까지 이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진 날, 초인종 교체, 밤 11시 48분, 그리고 벽 안에 숨겨진 휴대폰. 경찰관은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글씨는 그 여자에게서 받은 다른 메모들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누가 누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집 안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실종되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뒤 집주인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진 뒤 가족에게서 연락이 한 번 왔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집에 남긴 물건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물건이었습니까? 집주인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녹음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녹음기.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경찰관은 집주인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정확한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결국 203호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약 문제도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 역시 더 이상 그 집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 집에 머물면서 며칠 동안 경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의 가족이 오래된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물건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작은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그 녹음기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녹음 파일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녹음은 실종되기 이틀 전 밤에 시작됐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11시 48분이네. 그 뒤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문 밖에 아무도 없어. 잠시 후 다시 초인종. 띵동.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해. 잠시 정적.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뒤에서 들려. 저는 그 부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 여자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잠시 침묵. 203호에 들어온 사람에게 꼭 말해주세요. 그 뒤에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문을 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녹음은 그 뒤로 잡음만 남았습니다. 경찰관은 마지막 부분에 다른 목소리가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음성이 너무 작아서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음성을 반복해서 복원하던 중 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한 명씩 들어오고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이격 3호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고 저 자신도 무엇이 진짜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겁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과 문자도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들었던 소리들도 오래된 건물의 구조와 제 불안한 심리 때문에 과장되어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한 뒤 처음으로 새 집에서 혼자 잠을 자던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8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열었습니다. 문자는 아주 짧았습니다. 이제 안전하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뒤에도 초인종 소리 들리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의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오던 순간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 저는 멈췄습니다. 한 번뿐이었습니다.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아래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203호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떠난 날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사람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바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넘길까 생각했지만 결국 사진을 찍어 보관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사를 몇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새로운 집에서는 초인종이 울려도 바로 확인하지 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찾아오면 인터폰 화면을 먼저 봅니다. 택배가 와도 현관문을 바로 열지 않습니다. 밤늦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객 3호에서 배운 건 귀신이 무섭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자기 눈앞에 이상한 일을 얼마나 쉽게 합리화할 수 있는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처음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을 들었을 때도 아는 사람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받았을 때도 누군가 몰래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게 제가 두려움을 견디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덜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억지로 설명하려고 할수록 더 이상해집니다. 저는 아직도 이객 3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남긴 목소리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 밖에서 제 목소리를 흉내냈던 것이 사람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 집을 떠나던 마지막 날,
제가 현관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에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3호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바라보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층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위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그때 203호의 전기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초인종도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한 번, 아주 조용하게, 띵동. 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밤 11시 48분이 되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현관을 확인합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는지, 문 밖에 누가 서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저는 평생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정말 무서웠던 것은 문 밖에 누가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문을 열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문을 열고 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